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이고요.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이쪽으로는 우도가 보이는 종달항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바람도 잔잔하고요. 저는 아동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의 발달들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0세부터 6세까지는 자세히 나누고 있지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또 한 통이거든요. 1, 2, 3, 4, 5, 6학년 정말 다 다르다는 거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로 한번 알아볼게요. 피아제는 처음에 인지가 발달하는 게 감각적인 운동적인 감각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저게 뭐가 보여요? 그래서 만졌더니 맨질맨질해요. 만졌더니 이렇게 손이 굴러가요? 아, 공이구나. 공이란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굴러가는 무엇이구나. 돼지는 눈앞에서 뭔가 뱅글뱅글 돌아요. 소리가 들리고 천천히 움직인 데다가 반짝반짝 햇볕이 반사되고 막 그래요. 이거 모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돈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내 몸에 전달돼서 뇌로 들어가서 이것은 이런 거구나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끌어져 내려와서 내가 맨질맨질한 공을 만지게 손을 뻗는 것. 이게 운동이에요. 3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3세가 됐을 때 내가 맨질맨질한 것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는 요 방향이 된대요. 그 전까지는 요 방향만 되는 거예요. 감각 운동기를 지낼 때 어린이들은 많은 감각 속에서 세상을 막 만나고 있습니다.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요건 요렇고, 이렇게요. 그래서 막 이때 이유식도 하시고, 촉각 놀이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 뭐냐면 조작기예요. 조작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만지고,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개입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발달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전조작기가 있어요. 전조작기는 구체적 조작기로 가기 전의 단계라는 뜻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를 설명해야 전조작기가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구체적 조작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정말로 실제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구체적 조작이에요. 가로로 넓은 것과 세로로 넓은 것의 물의 양이 같은가 다른가?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가로가 물이 많이 들어가 보여. 나는 세로가 더 물이 많이 들어가 보여. 이랬다가 비핵화에 정말 따라보자. 똑같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물건의 서열, 그러니까 어떤 게 키가 작고 어떤 게 양이 많고 어떤 게 조그맣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서열이나 관계, 요걸 누르니까 요게 불이 켜지고 요걸 누르면 문이 열리고 이런 관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를 거친 친구들은 나라는 것이 그 서열 속에 관계 속에 어디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러면서 자기중심성에서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럼 거꾸로 들어가서 전조작기는 뭐냐면 구체적 조작하기 전에 나는 구체적으로 뭘 만져서 깨닫는 건 못하겠어. 대신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 세상을 볼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저거. 그러면 난 어떡하죠? 맞아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숲에 들어가 봤더니 나무도 있고 낙엽도 있고 빽빽한 게 잎들이 막 엉켜져 있고 꽃도 피어 있고 그렇다는 걸 실제적으로 봤으면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이 만약에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는 저 깊은 숲속에 못 가보겠다. 그러면 전조작기 어린이들은 거기에 요정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잠들고 나면 나무들이 막 노래를 하고 요정들이 날개로 뿌둥뿌둥 날아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기중심성들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막 떼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다 불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 전조작기 과정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좋아하고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중심성도 장난이 아니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이기적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간을 너무 완성된 존재로 보신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배움이고 교육이거든요. 이 전조작기를 거쳐서 충분하게 상상, 자기 중심적 생각 이런 걸 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한다는 거는 그린다는 것이고 충분히 그릴 줄 알아야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한다고 봤어요. 상상력이 그래서 인지력의 바탕이 되거든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 조작기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미리 배울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상상을 해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쭉 지나서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서열이나 관계나 순서나 분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답니다. 3학년쯤 되면 이제 과학 과목이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 가요. 진짜 좋아합니다. 가서 왜 커다란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 조작을 할 경험을 하는 기계들, 컴퓨터실에 가는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좋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나와서 해볼 사람, 나와서 해볼 어린이 하면 손을 번쩍번쩍 드는 게 3, 4학년들이에요. 해보고 싶은 거죠. 구체적 조작을. 이 단계가 끝났을 때 6학년 형식적 조작기인 최고 단계에 들어간다고도 얘기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학자들은 일부 어른들도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해요. 형식적 조작이 되려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골라서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거기까지 발달 못하고 배움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전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를 거치고 있는 상태라면 정말 많이 만져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상상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구단을 배우고 곱셈을 할 수 있고 분수의 혼합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도 바둑돌도 많이 해보고 나뭇가지도 많이 만져보고 수를 분류도 해보고 피자도 쪼개보고 도형도 많이 끼워 맞춰보고 해야 분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왜 이렇게 묶이는지 알 수 있다는 거. 구체적 조작기는 해보는 식이다. 몸으로 직접 해봐야 한다. 아니면 문자나 숫자는 기호에 불과해요. 기호와 기호가 엉켰을 때 갈 길을 잃습니다. 갈 길은 경험이 직접 밝혀줄 겁니다. 오늘은 삐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